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주말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번 시간, 오늘 하루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내일부터 새롭게 주식시장이 시작되는 만큼 정말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우리 성공적인 주식 투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즘 들어 증시는 다시금 외인들 아무래도 증시는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인들의 수급의 편차에 따라 상승과 하락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제가 조금 이따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등하락의 편차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소식이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말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참으로 힘든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세계 글로벌 장세를 하락세로 돌이켰으며 그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세계 글로벌 장세를 짓눌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악재성 이슈들은 지금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이 됨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성장 가치죠.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그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나아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러면 어떠한 주식시장이 펼쳐질지 일단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간 증시 전망은 연준의 긴축 강도에 따라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증시는 다시금 반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등을 일으킬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는 2393으로서 0.66% 하락세로 다시금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등하락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374억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이 증시의 향방이 다시금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총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코스피는 7월달,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좀 양호한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바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여기 바로 이번에 보이시죠? 이러한 증시 향방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OMC의 긴축 완화가 확인이 되는 과정이 이어짐에 따라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사실 코스피가 이제 7월달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FOMC가 되겠죠. 이 시장위원회의 성명서와 그에 따른 미국 2분기 그러니까 GDP 국내 생산, 그러니까 총생산 성장률 발표에 따라 주목할 전망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실제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전망치에 따라서 증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지표를 제한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내용이죠. 이에 따라 뭐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대체적으로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제시한 금액은 코스피는 2320에서 2480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은 사실 지난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조금은 좋지 않은 장세를 펼쳐주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산업은 0.43%, 미국의 나스닥 종합은 1.87%, 그와 더불어 브라질은 0.12% 하락세로 이어졌지만 오히려 유럽 장세는 이제 보합 장세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막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내일 이제 미국의 그렇게 텍사스 오스틴 쪽에 있는 테일러시 삼성전자 공장의 착공식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발표에 따른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의 기술주 어떻게 보면 좀 증시 현황에 따라 2.55% 폭락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 또한 증시 향방에 따라 뭐 3%에서 4%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주간의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세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딱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선조표 여러분들 61,300원의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상승, 하락, 그에 따라 상승과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부적인 지금 증시가 워낙 답답하게 흘러가다 보니 매스컴이나 SNS 뉴스,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겨울이 온다며 추운 겨울이 되겠다. 뭐 드림의 가격이 하락세로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다가도 정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잖아요. 외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면 다시금 증시는 폭발적으로 상승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표 여러분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는 내일부터 얼마부터 시작을 하느냐, 사실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뭐 100원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다시금 빠졌기 때문에 61,300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펼쳐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역시나 0.88% 하락세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나갔고 시간의 매매에 따라 얼마큼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뭐 100원 상승했다, 100원 빠졌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56,100원에 지금 증시는 약간은 좀 답답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우리 삼성발표 가족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337,887주를 공매도를 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외인들의 수급은 뭐 지속적으로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선조표 해주는데 제가 그냥 정보를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 총 3가지 소식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까지 갈만했다. 아무래도 출장길에 나섰었잖아요. 이때도 제가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방송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출장길에
반도체 슈퍼 을이라는 실적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네덜란드 ASML의 예약 매출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고객사가 장비를 매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로 반도체 수요는 줄고 있으나 생산 능력이 향상을 함에 따라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주문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터 베닝크, 그러니까 ASML 방금 말씀드렸던 요 슈퍼을 최고 경영자인 CEO와 만나서 EUV 장비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에 따라 그럼 ASML은 1년에 몇 대를 만들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올해는 55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60대 정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장비 수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만들어가는 게 주요 숙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총수가 휴가 기간에도 하반기의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총수들이 날씨만큼 뜨거운 여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선주표 회점들 3연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시간이 그런 거 보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8월 15일 강복절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이제 이 3연 리스크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네, 일단은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이제 퍼펙트한 스톰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기업 총수들은 휴가철에도 경영 전략 구상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사운드바, 그러니까 누적 판매량은 3천만 대 돌파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집회원님들 이는 삼성전자가 진짜 가전 부분에서는 세계 으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결국에는 글로벌 1위 달성을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08년 사운드바를 처음 출시한 이후 올 상반기 까지 누적 판매량은 3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선조표점도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을 우리 선전부패 가족분들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증시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는 배당금을 받으며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